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만 보여주는 신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모르면 당신은 평생 놀아나는 남자한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번에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호감 신호라는 게 있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들을 우리는 흔히 호감 신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호감 신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관심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본명 신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우 중에서도 최상급 등급인 한우 1++ 등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한우도 맛있지만 1++ 등급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일반적인 호감 신호와 본명 신호는 그 무게감과 진정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명 신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명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지고 노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별점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가 다가오면 그냥 좋아하는 건가 보다 하고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남자가 진심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연애 시장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셜미디어도 발달하고 만남의 기회도 많아지면서 가벼운 만남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본명 여성에게만 보여주는 신호 7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연애를 할 때 절대로 놀아나는 남자한테 속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자신 주변에 다른 여자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남자가 본명 여성에게만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깨끗한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인지,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보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를 알고 나서 다른 여자들이랑은 연락 안 하게 됐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짜로 다른 여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당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각오를 확실하게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놀아나는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진지하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엄청나게 신경 쓰이잖아요. 특히 자신이 여러 여자를 만나는 가벼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기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증거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에게 안심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보고 있어, 다른 여자는 없어, 안심해도 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행동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층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단기적인 만남이나 가벼운 관계를 원하는 거였다면 굳이 다른 여자가 없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여러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걸 과시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남자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 행동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담겨 있어요. 다른 여자 없이도 괜찮다 나는 당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이건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행동 패턴인데요.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들은 여러 여자한테 관심받는 것에서 자존감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성숙한 남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더 큰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가끔 능숙한 플레이보이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본명 신호인 경우와 가짜인 경우의 차이점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어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증명하죠. 예를 들어 다른 여자가 연락해와도 당신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여자와의 흔적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옵니다. 반면에 가짜인 경우에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면서도 입으로만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호를 판단할 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신데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 지인분이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처음부터 자기는 소개팅 앱도 다 삭제했고 다른 여자들과의 연락도 다 끊었다고 말했대요.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너무 빨리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 남자의 행동이 말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그 남자는 정말로 진심이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의 이 첫 번째 신호는 정말로 강력한 본명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행동이 나타나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이런 어필은 관계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사귀기 전이나 사귀기 시작한 초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 먼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관계 초기부터 신뢰 구축에 노력하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진 후에도 그 노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점은 이런 행동을 할 때 남자들이 보여주는 표정이나 태도인데요. 진심인 경우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걱정이 되니까요. 반면에 노란하는 남자가 같은 말을 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요. 이런 미세한 차이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당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숨길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저 사람,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하는 게 다들 아는 사실이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전략적인 행동이기도 한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한 다른 남자들에게도 자신이 이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종의 견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훨씬 편하다고 해요. 숨기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트할 때도 자유롭고 서로의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당당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감정이 드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좋은 걸 발견했을 때 혼자만 간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반면에 노란하는 남자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알려지면 자기가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게 들통날 수 있으니까요. 노란하는 남자에게는 비밀 유지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둘만의 비밀로 해두자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죠. 당당하게 주변에 알리는 남자와 숨기려고 하는 남자. 이 차이만 봐도 상대방의 진심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다가오는 남자의 행동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챙기고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걸고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단체 모임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개의치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당신에 대한 칭찬을 거리낌 없이 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행동이 문화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연애에 대해 좀 보수적인 면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 내 연애나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안에서의 연애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용기이고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어디에 살든 이런 행동을 보이는 남자는 거의 확실하게 진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 눈치를 안 보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슬슬 숨기기 시작한다면 그건 좀 의심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본명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 당당함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1등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인지를 1등이라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내가 1등이야 라든지 이렇게 좋아해본 건 내가 처음이야 같은 말을 합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당신이 자신에게 최고의 여자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듣는 여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나 진짜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면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왔어요. 학교에서의 성적 경쟁, 스포츠에서의 승부,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 등등.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남자들에게 1등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1등이라는 표현은 남자에게 있어 최상급의 칭찬이자 최고의 찬사인 거예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남자 나름의 최대한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진심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가볍게 흘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무게감 있는 톤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진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좋아해본 건 내가 처음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와 웃으면서 가볍게 너 완전 최고야 라고 말하는 남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자는 본명 신호이고 후자는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미세한 톤과 태도의 차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1등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최고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의 뉘앙스도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영원한 건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그 남자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 남자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보통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에요. 자기 마음을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격의 남자는 연애할 때도 솔직하게 소통하는 편이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는 이런 직접적인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본명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매우 강력한 본명 신호라고 봐도 됩니다. 또한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한 번 말한 거라면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비슷한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라고 말하고 한 달 후에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최고야 라고 말하고 석 달 후에도 너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건 분명히 진심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표현이니까요. 네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건 두 번째 신호의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주변 눈치를 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퇴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리면 이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들 아는데 갑자기 안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각오를 다지는 행동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요. 친한 친구나 공통 지인에게 당신을 좋아한다고 미리 알려두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체 모임에서 슬쩍 둘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남자들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 다른 남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본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하는 남자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노란하는 남자에게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면 자기가 동시에 만나고 있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란하는 남자는 항상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반면에 진심인 남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 한 사람만 좋아하고 있으니까 누가 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알려지는 게 유리하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남자가 자기 친한 친구한테 나 그 사람 진짜 좋아해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당신한테 야, 걔가 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내 얘기만 해라고 전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남자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또는 공통지인이 너희 둘 사귀는 거 아니야. 걔 완전 너한테 빠져있던데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남자는 거의 확실하게 당신을 본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만약 거절당하면 그 소문이 다 퍼져서 창피할 수도 있고 체면이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변에 알린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체면보다 당신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거니까요. 이건 정말로 본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 행동에는 책임감의 표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변에 다 알렸으니 이제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언의 선언인 거죠.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대한 진지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진심이라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는 것을 피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직구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정을 담아서 확실하게 어필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고백을 듣는 여성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좀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만큼 열정이 높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좋아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놀아나는 남자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면 책임이 따르니까요.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들통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놀아나는 남자는 항상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확실한 말을 피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예를 들어 나 너한테 관심 있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그때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라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사귀고 싶다는 말은 빠져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판단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심한 남자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남자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직접적인 고백은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고백하는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느낄 때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이런 직접적인 고백을 했다면 그건 그 남자가 당신의 태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당신도 어느 정도 그 남자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자가 이런 직접적인 고백을 할 때의 상황입니다. 진심인 경우에는 보통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둘만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분위기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고백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는 건 진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술자리 고백이 다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고백의 진정성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자 쪽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고백한 경우에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고 나서 남자가 나도 좋아해라고 대답하는 것과 남자가 먼저 다가와서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후자의 경우는 그 남자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그 용기와 진심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4번째 신호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남자가 주변에 당신을 좋아한다고 알리면 그 정보가 결국 당신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그 남자의 행동이 너무 명확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3자의 의견이라는 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감정에 빠져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 둘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라든지 그 사람 너 볼 때 눈에 하트가 뜨더라 같은 말을 해준다면 이건 정말 신뢰도가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호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단체 모임이 끝난 후에 친구가 슬쩍 다가와서 야, 그 사람 너한테 완전 관심 있는 것 같아 맨날 내 쪽만 보더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공통지인이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얘기를 자주 하더라, 많이 좋아하나 봐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서 들려온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본명 신호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관찰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 남자의 호감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심리학적 관점을 소개하자면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동의하면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글쎄 그런가 하고 반신반의할 수 있지만 3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같은 말을 하면 아 정말인가 보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 신호의 특별한 점은 남자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변에 알리고 다니는 거고 의도치 않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당신에 대한 호감이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가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감정이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다든지 당신 이야기할 때 얼굴이 밝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주변 사람들이 포착해서 알려주는 거라면 그건 정말 진심인 거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7번째 신호는 적극적으로 고백하거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열정이 높고 진심이 깊을수록 더 직접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물론 소심한 남자나 약간 복잡한 성격의 남자라면 이렇게 직접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남자라면 호감을 가지고 진심이라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신호의 핵심은 적극성에 있어요. 그냥 좋아한다는 티를 내는 것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적극적인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 깊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고백이나 다가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접 만나서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편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고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강력한 본명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고백한다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남자가 당신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관찰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본명 여성에게만 보여주는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신호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행동 패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변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알리고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결국 그 남자가 당신에게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성실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 남자는 거의 확실하게 당신을 본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본명 신호를 감지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본명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남자와 사귀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남자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마음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는지, 이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진심이 확실해도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양쪽 모두의 진심이 맞아야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본명 신호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진심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본명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질 겁니다. 하지만 가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애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의 초기 열정에 감동받아서 너무 빨리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열정적으로 다가왔던 남자가 사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초기의 열정보다는 꾸준한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남자가 진짜 본명인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넓혀서 왜 어떤 남자들은 노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노란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본명 신호를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노란하는 남자들은 보통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여자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몰입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자기보호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올인했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줌으로써 한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물론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왜 노란하는 남자가 본명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는지가 이해되실 거예요.
노란하는 남자에게는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알리는 것도 못하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못하고 1등이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한 사람에 대한 올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명 신호라는 건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 가능한 남자만이 본명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명 신호가 있는 남자는 그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관계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연애 상황에서 이 7가지 신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 7가지 신호를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7개 전부 해당된다면 그건 거의 100% 본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5개에서 6개 정도 해당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본명입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라면 본명일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두 개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본명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성적이거나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의 경우에는 이 신호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진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든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온다든지, 당신의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런 행동적 신호도 본명 신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숨기려고 해도 진심인 사람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 마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심인 척 연기해도 가짜인 사람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줍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본명 신호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본명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노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기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노란하는 남자의 가짜 호의에 속지 않아요. 나는 진심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명 신호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심인 사람을 끌어당기고 노란하는 사람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신호들을 좀 더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인 다른 여자가 없다는 어필과 관련해서 실제로 한국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한국 남자들은 특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이런 어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톡 목록에 여자가 별로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든지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성실함을 간접적으로 어필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또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여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든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행동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만을 위한 사람이라는 큰 그림을요.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인천에 사는 한 여성분이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여주면서 여자친구가 거의 없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대요. 처음에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그 여성분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이성 관계를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각오이고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였죠. 두 번째 신호와 관련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는 특히 직장 내 연애가 민감한 주제잖아요. 회사 동료를 좋아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소문이 퍼지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관계가 안 됐을 때 어색해지니까요. 그런데 본명인 경우에는 이런 걱정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거죠. 주변 동료들이 다 알게 되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너 그 사람 좋아하지라고 물어보면 맞아라고 솔직하게 대답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진심인 남자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와 관련해서는 한국 남자들의 특유의 표현 방식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남자들은 1등이라는 표현 외에도 다양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넌 진짜 특별해, 내가 이렇게 느낀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아주 진지한 얼굴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실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가볍게 말하면 그냥 립서비스로 들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진지하게 무겁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은 보통 특별한 순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둘이서 예쁜 야경을 보면서 산책하고 있을 때라든지 기념일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 때라든지 하는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은 그 남자가 감정에 솔직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말은 진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신호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정보가 정말 빠르게 퍼져요. 특히 공통지인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만에 다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진심인 남자는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당신의 귀에까지 들어가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죠. 이건 간접 고백의 일종이기도 해요. 직접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주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남자들 중에서 특히 소심한 편인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 고백할 용기가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친구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가 용기를 얻어서 직접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에 대해서는 한국 남자들의 직접적인 고백 문화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고백이라는 문화가 아주 뚜렷하게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사귀어 주세요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통해 연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명확한 고백을 하는 남자는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귀자고 명확하게 말했으니 이제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반면에 이런 명확한 고백 없이 애매하게 관계를 유지하려는 남자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사귀자는 말을 안 했으니 나중에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잖아라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애매한 관계를 좋아하는 남자는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심이라고 말하고 사귀자고 말하는 남자가 진짜 본명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명확한 고백 없이 그냥 어물적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6번째 신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같은 반 친구나 같은 부서 동료가 야,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귀띔해주는 경우요. 이런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제3자가 감정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사자들은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가 동시에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어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한 명이 말하는 건 그 친구의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한 호감 표시가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한국에서는 소위 연애 매니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남자의 친한 친구가 일부러 당신에게 접근해서 그 남자의 좋은 점을 어필해 주거나 둘 사이를 이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그 남자가 친구에게 부탁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우니까 친구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것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강력한 본명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7번째 신호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적극적인 고백이나 다가옴의 구체적인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남자는 직접 만나서 편지를 읽어주고 어떤 남자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떤 남자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줍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벤트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100일, 200일 기념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런 노력은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정성의 깊이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주더라도 정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10,000원짜리 선물이라도 당신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른 거라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당신의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귀에 깊게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관찰과 기억은 진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결국 남자가 본명 여성에게만 보여주는 신호의 핵심은 헌신과 일관성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 헌신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노란하는 남자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관심을 주고 그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연애에서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아름답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빠지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진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고 실제 연애 상황에서 활용한다면 분명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당신 자신도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연애는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 모두가 진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본명 신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상대방에게 본명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좋은 관계는 서로의 진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에서 행운을 빕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노란하는 남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심인 남자를 찾아서 행복한 연애를 하세요. 이제 본명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연애 시장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